2025년 1월 11일 세 번째 주제는 암흑함대입니다. 암흑함대라고도 하고 그림자 함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자기의 루트를, 위치를 다 펴놓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하면서 자기의 행선지를 숨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물건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숨겨서 음지에서 활동하는 함대, 그러니까 암흑함대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사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림자 함대, 암흑함대 같은 얘기니까 보시면 IMO가 국제해상기구잖아요. 국제해상기구는 탈탄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암흑함대를 잘 처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면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LNG 구매자들이요. LNG 전용선 수십 척을 매입해가지고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를 피해서 이 가스와 기름들이 결국 어디로 가죠?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우리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싸게 받아서 정유도 경쟁력을 가졌고 화학도 경쟁력을 가졌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랍에미리트에 굉장히 오래된 연식을, 그러니까 불법을 하니까 새 거 안 하죠. 굉장히 오래된 중고 선박을 매입해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이니까 탱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운반비에도 영향을 주니까 아까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시 중이고 우리가 파이프로 유럽에 보내던 것들이 중단됐으니까 이것들을 액화해서 필요한 나라, 주로 인도, 중국이죠. 거기에다가 보내고 있었다. 이런 암흑함대는 20년이 지난 노후 선박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면 일단은요. 이런 암흑함대들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번의 운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내 루트를 밝히고 보험이 돼야 되는데 그걸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도 잘 안 돼. 그리고 가격은 싸. 그리고 위치도 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공급처가 된 건데 하루에 172만 배럴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란 것도 상당히 많이 공급하고 있다. 그럼 제재는 무의미하고 탱크 가격은 왜곡시키고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암흑함대 양이 어느 정도나 되냐라고 보면요. 이 까만 겁니다. VLCC 16%, 그러니까 884척 중에서 16%면요, 143대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수에즈막스는 8%, 그리고 아프라는 10% 정도 됩니다. 사진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VLCC 선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선박도 오래됐고, 당연히 그러니까 IMO 규정인 배출가스 규제, 이런 것도 잘 안 맞는 거죠. 방금 제가 VLCC, 파나막스 막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운하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파나마 막스냐 수에즈 막스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선박들은 단위가 DWT입니다. 그러니까 DWT가 뭐냐면 중량 톤수라는 건데요. 실제 실을 수 있는 양, DWT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선박 크기를 규정하는데요. 파나막스가 확장되기 전에 6만에서 7만 5천이 파나막스고요. 아프라막스는 확장되고 나서
8만에서 11만 정도 되는 거고요. 수에즈막스는 수에즈 운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12만에서 20만 DWT고요. VLCC는 17에서 30만. UL은 울트라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나마를 통과할 수 있느냐, 수에즈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봤었고요. 어쨌든 VLCC가 제일 많았고 퍼센테이지가 파나막스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여기가 대서양이고 여기가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대서양. 자, 아시아 올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실으면 이렇게 오는 게 빠르죠. 여기서 유럽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르죠. 이렇게 파나마를 지나게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파나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파나마가 통행이 많이 제한됐다. 작년 3월, 5월 막 이때였죠. 왜 파나마가 제한되느냐라고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파나마는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건데요. 쿤툰 호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쿤툰 호수가 더 높아요. 높으니까 차곡차곡 물을 쌓으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쿤툰 호수의 수량이 적으니까 얘네들의 물을 공급해서 배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통행을 제한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운임이 올랐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보시면 강 수량이 좀 적었어요, 작년에. 이게 2023년이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적었죠. 그러면서 호수가 물이 없으니까 운항이 제한되는 거죠. 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서 옆에 호수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걸 말씀드렸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를 그냥 둘 것이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확률이 높죠. 그래야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름, 가스를 더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암흑선단을 좀 규제해야 되는 거죠. 암흑함대를 규제하면 운반비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조선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암흑함대가 다니지 않는 것만큼은 신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바뀌는데 또 재밌는 일들은 있습니다. 저는 조선소에 관련된 주식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시면 노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그러니까 노후 LNG 운반선도 폐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LNG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오는 거라고 보죠. 그거와 미국에서 오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이쪽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제재하게 되면 이란에서 중국으로 오는 배들은 미국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량을 실더라도 훨씬 배가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배는 더 필요하게 되겠죠. 거기에 노후된 거 없어지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소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암흑에서 활동하던 선박들이 줄어든다면 운임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기에다가 또 올 봄에 가뭄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죠. 파나마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 공급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은 것들이 지금 운반비나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암흑함대다, 그림자 함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